초등학교 때 신문 배달을 하다가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중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자, 과연 정 대표가 처음으로 일했던 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궁금하신가요? 자, 그럼 저의 초등학교 시절로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장사 26년 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첫 동영상을 올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오글거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대본 없이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 얘기는 제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학교 때 학교를 그만둔 시점에서 일을 처음으로 시작한 시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엄청 말썽장이었죠. 뭐 맨날 싸움질도 많이 하고 친구들 몰려다니면서 막 말썽 많이 피우고 장난도 많이 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혼나고 맨날 뭔 일만 터지면 제가 다 주동자인 줄 알고 저를 불러가지고 막 혼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안 사정이 좋지가 않아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냥 신문 배달을 좀 해봤어요. 근데 그때 막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일해야 되니까 너무 무섭고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다 데리고 막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친구들의 엄마분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혼났죠. 그래서 뭐 하루 하고 그만두네, 뭐 이틀 하고 그만두네, 뭐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저는 끝까지 해서 한 달 채웠어요. 채우고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도 또 신문 배달을 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안을 빨리 살릴 수가 없겠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반대가 심하셨죠. 당연히 학교를 그만둔다는데 뭐 누가 그렇게 그냥 돌아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라는 말은 약간 이제 집을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가 끝내 이제 제가 고집을 부려서 학교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서 일을 한 게 뭐냐? 중국집 배달원이에요. 중국집 배달원을 우연찮게 알아서 95년도 4월 달쯤부터 중국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토바이 타고. 그때 당시 제가 월급이 얼마였냐면 한 달에 2번 쉬고 60만 원을 받았어요.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 넘어서까지 일을 했어요. 엄청 힘들었죠. 저가 16살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거기 중국집이 2층이었는데 4층에서 반계단을 올라가면 그 위로 가면 이제 기름을 넣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그 화력을 기름으로 했거든요. 등유. 그거를 매일같이 말통 2통씩, 어쩔 때는 3통씩 실어다가 그 무거운 걸 이렇게 해가지고 4층에 한 칸 더 올라가는 옥상에 가서 이렇게 넣었었어. 그리고 아침에 맨날 단무지랑 양파랑 춘장 싸고 장사 준비를 해요. 근데 그 중국집이 또 잘 됐어요. 엄청 잘 돼가지고 막 엄청 힘들어서 막 그때 당시에 거기가 매출이 어떻게 됐냐면 주말에는 한 80만 원 이상, 막 100만 원 찍을 때도 있고 95년도에 생각해보면 한 100만 원 찍는다 생각해보면 그때 짜장면이 제가 기억했을 때 3,000원이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죽어났죠. 그때 당시부터도 되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여름 장마 때 있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빨리 다니려고 우비도 안 입고 그러고 다니고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가 아파트 상가에 있었는데 그 아파트 옆에 아파트에서 계속 주문이 오면 제가 7층까지는 뛰어다녔어.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청나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월급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작은 것 같은 거야. 아무리 못해도 내가 한 80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80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일을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불러요, 나를. 왜요? 그랬더니 나는 그때 전단지 달라는 줄 알았어. 이렇게 우리 중국집 그 스티커 같은 거 있죠?
그거 달라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대뜸 그러는 거야. 여기서 일하니? 그래서 네. 그랬더니 월급을 얼마 받니?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뭐 처음 본 사람이고 아는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여기서 일하냐고 물어보더니 월급 얼마 받니? 웃기잖아. 그래서 예? 그러는데 대답을 안 하려고 하는데 아니 월급 얼마 받냐고 내가 궁금해서 그래 막 이렇게 해서 막 붙잡더라고. 그래서 내가 근데 그때 당시에 또 자존심, 쫀심에 웃긴 게 60을 살짝 높입니다. 70으로. 70 했더니 그 아저씨가 딱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탄현동에서 중국집을 하는데 우연히 나를 본 거예요. 그 아저씨가. 그러면서 대뜸 전화번호 적어주면서 자기한테 연락을 달래고 그러면서 자기가 중국집 하는데 월급을 100만 원을 준다는 거야. 그럼 100만 깜놀이 완전 깜짝 거짓말인 줄 알았어. 당연히 그렇잖아요. 나 이거 받고 있었는데 100만 원 준다는데 어떻게 긴가민가 했어. 그래서 그 아저씨가 가고 며칠 있다가 전화를 했더니 진짜야. 중국집인 거야 거기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언제든지 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또 사람 필요하고 한대요. 그래서 기존에 일하는 그 중국집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죠. 한 일주일만 더 봐드리고 그만두겠습니다. 며칠 있다 너 월급이 적어서 그러냐? 그래서 월급도 적고 좀 다른 데서 좀 해보려고요. 다른 일산 쪽에 가서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얘기하는 게 70을 준다는 거야. 난 100 받기로 했는데 우여곡절하게 내가 그만은 뒀는. 그래서 걸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그 사장님이랑 사모님이랑 뭐 주방장이랑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일을 했는데 처음 갈 때부터 물론 거기 가자마자도 내가 되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전에 첫 일한 그 중국집이랑 비교가 되는 게 엄청 잘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 한 일주일 만에 그 동네 나 거기 처음 가보는 동네인데 집원 이런 거를 외우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노하우는 어디서 나왔냐면 옛날 때 신문 배달했댔잖아요. 신문 배달할 때 노하우가 뭔지 알아? 처음에 구역을 맡으면 그 구역이 어디 있는지 잘 안 외워져요. 수첩을 가져가서 어떻게 하냐면 일직, 이우, 삼자 뭐 이런 식으로 해. 그게 뭐냐면 일직은 일단 직진, 이우는 뭐냐? 두 번째 골목에서 우회전. 그리고 삼자 그러면 다시 세 번째에서 골목에서 좌회전. 그 다음에 뭐 삼빨 뭐 그러면 세 번째 빨간 집. 그리고 2층이면 뭐 2층 뭐 이렇게도 적어. 외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중국집에서도 그런 식으로 외웠어. 그때 당시에 사장님이랑 그 아주머니랑 엄청 잘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또 계속 일을 하다가 또 내 친구가 지도 학교를 그만둔다고 해서 우리 그 중국집으로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얘는 나보다 경험도 없지. 일머리, 그러니까 좀 센스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모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봐도 약간 이제 나를 더 좋아하고 얘는 조금 찬밥인 게 느껴지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 당시에 내가 이제 빗길에 오토바이는 두 바퀴라서 빗길이나 이런 때는 되게 위험해요. 이렇게 커브를 살짝만 잘못 트면 그냥 미끄러져 버린단 말이야. 이렇게 그냥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축 미끄러지면서 막 이렇게 이런 데가 갈려. 그러다 이런 데도 막 상처들이 있는 게 다 오토바이에 막 갈린 상처들이 엄청 많아요. 다리 이런 데도. 그때도 다쳐서 딱 왔더니 아저씨하고 아줌마가 막 약을 꺼내가지고 막 발라주고 막 그래. 그리고 배달도 안 보내고 이거 나름대로 감동을 먹었죠 딱. 그리고 정말 며칠 후에 또 비가 왔는데 내 친구가 넘어졌어. 근데 사장님이랑 아주머니가 내가 봐도 좀 신경 안 쓰는 것 같이 그냥 약발을 해. 근데 웃긴 게 아니라 걔가 나보다 훨씬 많이 다쳤어요. 걔는 내가 봐도 내가 아팠던 거에 한 3배는 아플 것 같은데 그날 술을 마시는데 애가 막 펑펑 울면서 자기 막 너무 서운하다 얘기를 하는 거야. 어쩌겠냐 네가 일을 열심히 해라. 아무튼 잘 무마를 하고 또 일을 했는데 내가 처음 갔을 때 100만 원 받기로 했죠. 그래서 100만 원을 받았다. 첫 일하고 한 달 했다가 근데 두 번째 달을 하고 나서 10만 원 또 올려줬어.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동기부여 있잖아요. 아 내가 더 잘해야겠다 막 이런 거 있잖아. 동기부여 같은 거. 이런 거를 하려고도 했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첫눈에 첫인상에 내가 되게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 사장님 아저씨 입장에서는 나를 괜찮게 봐서 스카웃을 한 거고 그때 당시에 오자마자 봤더니 일을 겁나 열심히 하고 신기하게 한단 말이지. 막 내가 온 지 막 얼마 안 됐는데 막 웬만한데 다 외우고 다니고 날라다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2달째 월급 때 110만 원을 주시더라고. 근데 웃긴 게 다른 사람들 나보다 그때 당시 나이 많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시작할 때 그 사람들도 90, 뭐 100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경우는
되게 뭐 빨리 급여가 오른 거죠. 그렇게 해서 일을 또 열심히 하다가 일이 갑자기 하기 싫어진 거야. 어디 가서 놀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도 또 좀 그런데 그냥 우리 저 친구랑 둘이 갑자기 부산을 가요. 부산을 가면서 그때 또 이후에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는 또 나중에 한번 하기로 하고, 제가 어렸을 때 왜 이렇게 신문 배달을 했고 그리고 중학교 때 학교 그만두고 딱 첫 번째 일했던 그게 뭐였는지는 좀 설명이 됐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중요했던 건 뭐냐, 첫인상이 중요하다. 아니 이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왜냐면 사람이 처음 보일 때 그 기준이라는 게 다들 있더라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기준이 이 사람이 예의가 있나 없나를 좀 기준으로 함께 판단을 해요. 처음에 만났을 때 예의를 지키냐, 매너가 있냐.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이제 차림새.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거나 첫 자리거나 아니면 어떤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데는 저는 나름대로 최대한 격식을 갖추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도 이 사람이 나를 존중을 해서 이 자리에도 빛내주려고 격식을 차려서 왔구나 하는 거. 첫 대면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생각이 좀 웃는 얼굴. 그래서 제가 맨날 이렇게 웃으면서 합시다 하는 게 제 생활 신조예요, 사실은. 왜냐면 아무래도 내가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막 일이 힘들고 그러면 이 사람 표정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 표정이 굳고 찡그리고 그렇잖아요. 어떻게든 좀 안 좋은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근데 그래도 내가 정말 이게 안 되는 과정에서 진짜 중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중요한 기회에 미팅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아침부터 내가 마인드 컨트롤해서 계속 이제 눈을 감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와, 나는 진짜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도록 자신감 있고 굉장히 활발한 그런 느낌을, 웃는 얼굴, 그런 인상을 심어줘야겠다. 이런 거는 나름대로 많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일의 깊이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더 열심히 했냐, 네가 더 열심히 했냐의 판단은 같은 일을 하는 동등한 입장에서는 서로 평가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위에 관리자가 있고 그 위에 사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보고 있거든. 항상 했던 얘기는,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면, 묵묵히 하고 있으면 그거를 다 알아봐 주는 사람은 있다. 같이 일하는 한 사람이 선의의 경쟁은 좋지만 이런 일을 더 하는 것 같아, 쟤는 일 잘하는 것 같아, 서로 그런 질투와 시기와 서로의 나쁜 감정들이, 그런 게 참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의 깊이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옛날 때 장사를 할 때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 했어요. 몸이 힘든 게 마음 힘든 것보다는 편할 수가 있는 게,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 밑에 쓰레기가, 휴지가 큰 것도 아니야. 한 요만한 게 있어. 근데 나만 보고 사람들은 잘 못 본 거야. 나도 되게 우연찮게 이렇게 있다가 본 거지. 근데 그거를 줍냐 마냐의 차이는 되게 마인드의 차이라고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 저거 안 줬으면 편하거든. 다 알자요. 죽고 나면 내가 마음은 더 편해. 몸은 힘든데.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일을 그만둔 이유가 정말 빨리 부자가 되려고 내 의지에 의해서, 중학교 때지만 내 그만두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되게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에 집중이라든지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겠다고 앞에서 잘하는 척 뒤에서는 농땡이 치고 이런 거 아니라 진짜 열심히 일을 했어. 내가 거기에 대한 경험도 쌓는 거는 당연하거니와 뭐 이런 느낌으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저 조그만 휴지를 주우면 그 뒤로는 나는 편해. 그죠? 근데 안 줍고 계속 있으면 계속 불편해. 그거를 빨리 주워야지 하고 줍는 순간에 뒤에서 사장이 못 볼 수도 있죠. 못 볼 수도 있지만 볼 수도 있고, 보든 못 보든 그거를 감안하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줍는 순간에 내 마음이 편해진다. 그런 관점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사실 2화째라고 볼 수 있는데, 텐션이 인트로랑 두 번째랑 너무 확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대본도 없어요. 제가 1화에서는 대본 놓고 막 하니까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글라스 끼니까 모니터 화면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선글라스를 내 눈동자가 안 보이는 걸 찾은 거거든요. 눈동자 안 보이죠? 내 얼굴을 못 보게 하려고. 오늘은 대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좋겠냐 했더니 생각을 한 게, 그러면 내가 인트로에서 설명했던 어떤 뭐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 부분, 이제 중학교 때 학교를 그만둬서 일을 했던 그 시점까지의 얘기고요. 웃긴 경험도 많아요. 슬픈 경험도 많고, 정말
정말 힘들었던 경험도 많고 막 그래요.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중국집에서 에피소드가 뭐가 있냐면, 그때는 지금처럼 일회용 용기로 안 가는 데가 다죠. 그때는 일회용 용기를 쓰질 않았으니까 무조건 그릇을 찾으러 가야 돼. 그릇을 이쁘게 닦아주시는 데들은 진짜 100에 한 집, 100에 5집 정도 돼요. 그런 분들은 정말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그릇을 찾으러 가요. 점심시간 끝나면 한 3시쯤에 가면 그 파란색 다라이 통 있죠? 큰 거. 그걸 이제 뒤에 오토바이에다 탁 싣고 그릇을 막 넣어. 그러면 배달이 많으니까 그릇이 막 이게 이렇게 통이 이렇게 있으면 한 3분의 2까지 차. 그럼 이제 막 이제 오토바이 타고 막 가는데 앞에 가속 방지턱이 있어. 그러면 겁나 천천히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생각을 까먹는 거야. 붕 하면 이게 앞바퀴가 덜렁 뒷바퀴가 탁 뜨는 순간에 여기 있던 분물들이 촥 샤워합니다. 그냥 그런 경우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몇 번 돼요. 그럼 뭐 사고 난 것도 있었고 그런 일도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우회전해서 싹 나오는데 택시랑 이렇게 하면서 거의 박을 뻔해서 내가 싹 피했는데 내가 넘어진 거야. 넘어지면서 오토바이가 밑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택시 요 오른쪽 바퀴에 내 발이 오른쪽 발이 딱 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택시 기사님 나쁜 게 아니라 깜짝 놀라가지고 나를 막 빼는 거야. 이게 꽉 찡겨 있는데 다리가 복숭아뼈랑 이렇게 꽉 찡겨 있는데 그냥 그대로 뺀 거야. 얼마나 아파요. 그때 병원 하루 가고 다음날부터 일했어요. 막 퉁퉁 부어 있는데. 그때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적도 있었어요. 비가 오는 날에 저쪽에는 오르막길이고 이렇게 내려오는 길의 중간쯤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고 있었고 횡단보도가 이제 파란불이 켜졌어요. 그래서 건너고 있는데 저쪽에서 검은 차 한 대가 이렇게 쑥 계속 와 이렇게 쓰겠지 근데 계속 가는데 안 서. 내가 브레이크를 딱 잡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 앞바퀴를 빵 친 거야. 다행히 내 앞바퀴만 쳐서 다행이지 요 다리 같은 데 있는데 딱 쳐서 완전 으스러졌겠죠. 아무튼 앞바퀴를 딱 치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오토바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몸이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뜨는 거 이렇게 붕 이렇게. 근데 웃긴 게 그런 말 있죠. 막 사고 나는 순간에 되게 슬로우 모션. 막 진짜 그랬어요. 이제 가는구나. 막 이런 느낌. 땅 받고 머리부터 땅 받고 생각이 안 나. 깨보니까 근처 병원이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또 여기 머리 좀 찍고 치료를 하고 여기다 이렇게 반창고 붙이고 다음날부터 또 일을 했어. 합의금으로 한 30만 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고 같이 일하던 형들이랑 뭐 고기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경우는 뭐냐면 아무튼 여태까지 살아왔던 거를 조금이나마 차근차근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사업에 대한 얘기, 장사에 대한 얘기 이런 거는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재밌었던 경험도 있지만 저 나름대로 느낀 부분도 많이 있었고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정은 있다라는 것도 많이 느낀 적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 인트로에도 말씀했지만 뭐 사업 자체가 욕심을 내서 좀 크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제가 꼭 좀 제기를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요즘에 팔굽혀펴기 하고 있어요. 하루에 2개씩 더 늘려서 출고장에서 일 끝나고 팔굽혀펴기 하고 쇼츠 동영상으로 올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봐주시고 제가 젊었을 때 운동도 많이 해가지고 막 운동 방법이나 이런 것도 많이 아는데 이 사업한다고 하면서 제가 운동을 전혀 못하다 보니까 아무튼 동기부여를 하려고 끌어올리고 있어요. 막 열정의 사나이 그런 느낌. 뭔 말인지 알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생활 꿀팁은 뭐냐면 대부분 컴퓨터도 많이 쓰시잖아요. 제가 컴퓨터도 좀 잘 다뤄요. 옛날 때 PC방도 한 4년 정도 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막 PC 한 80대 정도 관리한 거였어. PC 최적화하는 방법이라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뭐 생활 꿀팁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요. 제 장사 이야기, 사업 이야기는 좀 에피소드는 에피소드 형식으로 이런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마케팅 사례라든지 이런 거는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화면도 편집본으로 해가지고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좀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구독자 2명이에요. 2명인데 뭐 2명 다 아는 사람이죠. 뭐 구독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아, 구독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 그 강좌를 막 보고 있어요. 유튜브 구독자 늘리는 법부터 해가지고 막 보고 있는데 지인 찬스를 안 쓰려고 그래요. 아직은 쓰기 쉽지 않아. 100명을 제가 자력으로 모으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보시는 분들이 100명을 빨리 만들어 주시면 되는겨. 지금 2명이니까 102명대 그 마케팅 사례를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하는 걸로 하고, 그전에는 지금 16살 때 그 시점 거기까지 딱 얘기를 했잖아요. 에피소드를 조금씩 이어나가면서 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네요. 사실 오늘 저기 컴퓨터 최적화 하는 거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마이크가 PC에서 녹음이 안 되네? 그 마이크 젠더를 사야 되네요. 열심히 PC 녹화 영상 찍고 있는데 이제 편집 컷 좀 해야겠다 하고 보니까 소리가 안 나와. 알고 보니까 요 마이크 이거는 앞에 하나 또 껴야 된대요. 참고하세요. 뭐 내일이고 모레고 오면은 그 컴퓨터 최적화하는 거 제 방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편하게 하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뭐 궁금한 거, 저에 대해서 궁금한 거, 너 언제 얼굴 보여줄래? 그러면 인트로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궁금한 거 있잖아요. 아무거나 좋아요. 이상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저는 악플에 상처를 받기보다는 이제 논쟁을 할 여지가 있어서 농담입니다. 악플하지 마시고, 아무튼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제가 이제 운동을 시작할 거니까 장갑이랑 이런 거 옛날 때 어릴 때 쓰던 거 찾아놨어요. 스트랩, 장갑 뭐 이런 거. 그래서 운동하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인트로 음악대에 나오는 그 몸 사진 그 제 몸 맞아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다시 그 몸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한 6개월 잡습니다. 6개월 정도 하면 30대 초반의 몸을 최소한 80%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왜 안 하는겨? 그러니까 웃으면서 합시다. 이렇게 웃으면서 합시다. 정편민들 최고.